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를 가지고요. 자산 보호, 이 에셋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이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느낀 직업적인 단상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자산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어떤 직접적으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들이 있겠죠. 뭐 LLC를 세운다, 법인을 세운다, 뭐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을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뭐 정확하게는 내 자산의 소유권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산 보호를 달성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일보 기사예요. 최근 들어서요, 와이너리에 대한 어떤 한국 유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재벌기업, 또 뭐 연예인 등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미국 와이너리에 투자하는 데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뭐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두 번째는요, 재벌 기업인들의 어떤 미국 은닉 자산, 부동산에 대한 추적인데, 한국 정부가요, 이 사회 지도층의 해외 자산 도피와 또 역외 탈세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 기사는 몇 년 전 기사입니다만, 뭐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가장 주된 논의 대상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에 대한 기사네요. 유명 와이너리 미국에 있는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 삼남이 주요 관련자로 나오고, 결국 이게 비자금을 써서 산 전재만 씨죠. 이분 이름이 자산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높아심에요. 제가 오늘 뭐 정치나 뭐 그와 같은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거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법에 있어서 자산 보호, 이 에셋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중에서 자산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유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유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뭐 익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산 보호를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최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전우원 씨라는 분이 최근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 일종의 폭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우원 씨의 발언 중에는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비자금에 대해 의혹과 관련해서요, 또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 삼남 전재만 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유명 와이너리가 어떤 뭐 검은 돈을 써서 취득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전재만 씨는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 대통령 삼남이 와인을 소유한 것 같고, 그 자금이 비자금으로 의심된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물론 전재만 씨는 전면 부인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취재 결과 미국에 설립된 이 와이너리에 관련된 법인들이 대체로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여러 자료를 보면 전재만 씨의 소유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더라라는 그런 얘기, 탐사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의심하는 바는요,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웹사이트를 찾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이너리가 위치한 주소지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총 8개의 회사가 해당 와이너리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중에서 5개 회사의 대표가 전재만 씨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한 전재만 씨의 배우자도 이 사진 보드 멤버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의 근거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각종 법인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드는 서류들이죠. 뭐 정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매년 법인의 주주 또는 뭐 주요 관계자들의 어떤 변동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재만 씨는 없지만 그 배우자가 이 주요 관계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뭐 아직도 뭐 추징하지 못한 비자금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해당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이 와인이요, 지난 최근이었죠, 한미 국빈 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로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전재만 씨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사용해서요, 자산, 이 와이너리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 왜? 해당 와이너리의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한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이게 드러났고요. 또 그 해당 회사들에 대해 전재만 씨, 그리고 또 배우자, 기타 가족 구성원들이 대표자 등 주요 인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또한 주정부의 여러 공개 서류에 드러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기사에 대한 단상인데요. 뭐 이 기사도 그렇고 다른 어떤 비슷한 성격의 기사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하와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치계, 경제계 또는 뭐 연예계 인사들이 뭐 유명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이 발각됐다, 드러났다라는 그런 탐사 보도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굉장히 놀랍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찾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어떻게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가 저는 의아스러운 거죠. 물론 이들이 본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죠, 그건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정보가 뉴스의 화두로 되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는 건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소위 이런 유명 인사들이 셀럽들인데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제대로 된 급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산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했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지레짐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구나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뭐 이런 법률 서류들을 볼 줄 아는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기사에 나오는 참고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련 법률 서류, 뭐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던가 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주정부 등록 서류, 매년 또 업데이트하는 그와 같은 정부 서류들의 사본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안 드러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셀럽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엉성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직업적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실제 사업장 주소를 아까 해당 와이너리 주소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초보적인 실수 내지는 왜 이렇게 하나 굉장히 부주의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자나 뭐 주요 회사의 인원을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로 넣는 것, 이거 역시도 결국은 주정부 서류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쉽게 공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또 이런 것들을 자산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간접적인 자산 보호잖아요. 간접적인 방식으로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써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내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이 내용이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산 소유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또한 이걸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권장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법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걸 써서 자산 소유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산 보호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제대로 적법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요. 내가 어떤 불법적인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어떤 셀럽들, 뭐 연예인들일 텐데 스토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돈 빌려달라고 이쪽 저쪽에서 찾아오는 귀찮게 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충분히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어떤 운영 권한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또 필요시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할까 하다가 뭐 이 영상의 목적에 맞는 건 아니고요. 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늘 제가 느껴왔던 그런 내용에 대한 단상을 가볍게 얘기할 목적으로 준비한 영상이다 보니 이 정도로 이번 내용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